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냐 역시 엔비디아의 향후 시장 장악력에 영향을 줄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골목길을 같이 산책을 도와줄 피규어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인조인간 18호 되겠습니다. 드래곤볼 전체에 걸쳐서 거의 가장 강력한 베지타와 더불어 츤데레를 맡고 있고, 크릴린과 알콩달콩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예쁜 캐릭터죠. 그리고 심지어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18호와 함께 엔비디아 얘기를 나누시러 같이 골목으로 들어가시죠. 반도체 분야의 환생한 나폴레옹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젠슨 황이 93년도에 30살의 나이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마찬가지인데 감사해야 하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전통적으로 게임들은 굉장히 좋은 그래픽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훨씬 더 높은 몰입감을 주고 재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게임 시장이 3D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수, 그리고 연산의 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CPU 한 대만으로는 고사양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것이 게임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CPU의 친구, 바로 GPU가 되겠습니다. 젠슨 황은 이런 3D 컴퓨터 게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선망하다, 부러워하다 라는 단어인 NB의 라틴어인 인비디아에서 엔비디아로 지으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그래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학 연산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행렬, 사인 함수, 이런 계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3D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좌표를 변환해주는 그런 계산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3D 그래픽을 지원해 주려는 특수 목적을 가진 하드웨어들은 이러한 수학 연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CPU를 도와서 3D 그래픽과 관련된 수학적 계산을 빨리 해주기 위한 특수 목적의 칩을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PU는 원래 게임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였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쪽에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학 연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GPU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 목적의 GPU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어느 날부터는 일반적 목적의 GPU 해서 GPGPU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GPGPU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많은 GPU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어떤 서버나 어떤 데이터 센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HBM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HBM의 역사는 닌텐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닌텐도가 자사의 게임기의 쾌적한 운영을 위해서는 메모리 대역 폭,
즉 3D 그래픽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GPU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제 일이 너무 많아서 제 일 중에 일부분만, 뭐 예를 들면 엑셀만 하는 그런 어떤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큼의 당부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엑셀 한 줄씩 드리면 이분이 아무리 빨리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GPU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줄 수 있는 고대역 폭의 통신 채널을 갖고 있는 특화 메모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닌텐도가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닌텐도가 만난 업체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닌텐도를 위한 목적을 갖고 처음에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HBM을 2013년에 SK가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HBM에 대한 이야기는 외진 골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산책을 하시면서 제가 강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에서 만든 GPU들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도구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쿠다라는 것이 있고, 메타버스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자신들의 GPU를 갖고 직접 서버를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든 서버들의 브랜드가 바로 DGX입니다. DGX는 이런 약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DGX 제품이 유명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타사에서 GPU를 갖고 조립해서 만드는 서버 대비 2배가 넘는 그런 가격들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의 가장 최근 제품이자 내년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 나갈 블랙웰이라는 프로젝트명이 붙은 B100, B200 제품이 꽂혀 있는 서버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서버가 DGX GB200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DGX를 한 대가 아니라 8대, 16대 이렇게 묶어서 슈퍼팟이라는 제품으로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낙 비싼 가격의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이 제품을 샀네가 기사가 돼서 나옵니다. 최근에 저는 왜 제가 이게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을 온라인에서 해주는 굉장히 나름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딥L이라는 회사인데, 딥L에서 우리 엔비디아 슈퍼팟 샀어요를 기사로 최근에 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GPU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IT 역사는 그 어떤 누구의 독주가 지속되면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것의 독주를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리눅스 그리고 맥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응원으로 결국은 균형 감각을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역시 너무나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견제와 자구책을 만들어내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록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다른 대규모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이미 실험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창업이 돼가고 있고요. 지금 시제품들이 모두 다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반군 연합의 모습이고,
2차적으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말고 다른 장치들로 전체적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대역폭을 올려주자라는 종류의 또 연구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CXL이라는 것인데요. CXL은 HBM처럼 CPU와 GPU 사이에 메모리의 통행량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드웨어 생태계에서 메모리 뿐만 아니라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를 갖춘 제3의 메모리입니다. HBM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HBM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연구 방향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업계의 노력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PU 연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지금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단계에서는 추론 단계보다 GPU에 의존하는 바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오픈 AI의 챗GPT 한 번 학습하는데 몇십 조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추론 단계에서는 사실은 학습 단계만큼의 돈이 단일 추론에 대해서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GPU가 동원되지 않아도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에 대한 부담은 신형 GPU의 개발을 계속 요구하지만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운영을 할 때는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GPU들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보다는 낮은 사양의 GPU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장이 학습과 추론에서 어떤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냐 역시 엔비디아의 향후 제품 개발 및 시장 장악력에 영향을 줄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를 보면 이름을 운명이 따라간다 라는 것을 참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엔비하는 그런 회사가 결국은 됐죠. 그리고 게임을 생각하며 시작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초고대 인공지능이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도 지금과 내일, 모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5천조를 펄럭이고 있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교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엔비하는 마음도 생기고 애비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덧 골목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산책하신 엔비디아 이야기로 가득 찬 외진 골목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저희 골목에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